자, 이거를 사례로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하나의 사례만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권리 중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유권. 법으로 이제 인정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도 이거를 규정하고 있죠. 이게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어떠한 것,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권능이 주어져요. 권능이 주어져.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분할 수 있는 힘도 있나요? 네.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나요? 재산 불릴 수 있잖아요. 네. 수익권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뭐라 하냐?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권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처분을 하려고 해요. 재산을 처분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못 가, 바빠서. 그럼 다른 사람을 쓰죠. 그게 뭐죠?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뭐가 있어요? 권한이. 내가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 대리인의 대리권이 바로 이제 권한에 들어갈 수 있죠. 법률상의 자격을 제가 그 사람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격의 위임을 대리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조금 개념이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제2절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 들어갈게요. 법적 성격의 프로그램 규정설이라고 되어 있죠. 규정, 동그라미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프로그램 규정설이에요. 권리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 있느냐? 전시행정이란 말이 있어요. 시작. 전시행정. 전시행정으로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 규정설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저는 이렇게 쓸게요.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추상적 권리. 이건 이미 초창기 때 다 나왔습니다. 구체적 권리가 세 번째예요. 이렇게. 여기 두 가지는 법적 권리에 들어가요. 이 녀석은 법적 권리가 아니에요. 자, 이게 가장 큰 틀이니까 이걸 먼저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제가 거기에 사례로 써놨어요. 사례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가 아니니까 조선고령, 이거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명령. 조선고령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식민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혼란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고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규정해 놓은 건데 권리성은 아주 희박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추상적 권리의 대표적인 게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보다 더 권리성이 높은 게 뭐라고 배웠죠? 국기법. 국기법이 이제 구체적 권리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리성의 크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권리성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이제 권리성의 크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리성의 크기로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쟁송해요, 못해요? 내가 침해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냐고요? 안 되죠. 쟁송이 안 돼요. 쟁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쟁송이 안 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를 사회보험으로 고치세요. 사회보험법.
여기 위하고 맞추셔야 되니까 여기는 쟁송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쟁송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죠? 여기는 쟁송이 돼요. 쟤는 사회보험료를 냈습니다. 분명히 국민연금보험료도 냈고 건강보험료도 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혜택을 못 받았다면 뭐 해야 돼요? 쟁송해야죠. 쟁송할 수 있는 게 구체적 권리예요. 그래서 사회보험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법적 권리가 아닌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법적 권리 두 가지는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인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시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구분은 이거예요. 쟁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 자, 이제 교재 보시죠. 좀 빠른 속도로 읽어가겠습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만 동그라미,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를 선언만 동그라미,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생존권적 기본권 실현에 필요한 입법 작용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으로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갖는 겁니다. 구체화됐을 때만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이게 프로그램 규정이니까 구체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자, 입법부의 입법 방침을 규정한다고 하여 입법권만 있다고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국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생존권적 기본권은 단순한 국가의 운영 원리에 그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써볼게요. 밑으로 쭉 써볼게요. 입법 방침만 있어요. 그래서 입법 방침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선언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책적 선언에 불과하다. 정책적 선언에 불과하다. 자, 됐고요. 밑에 정리 들어갑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 위에다 썼으니까 안 썼어요.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입법에 의해서 구체화될 때만 비로소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헌법이 추상적 규정에 대해 국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쟁송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실질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장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회보장을 해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권리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추상적 권리 들어갈 거예요. 밑에 있는 것은 좀 이따가. 자, 법적 권리설, 사회권적 기본권은 법적 권리로 인정이 된대요. 법적 권리로 인정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를 져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추상적 권리설, 그 다음에 구체적 권리설, 5대 사회보험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적 기본권은 단순한 입법 방침이 아니라 끊어요. 입법 방침이 뭐였죠 아까?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로 본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규정설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권 보장의 의무 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의 봐요.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다. 그 말이 뭐예요? 쟁송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말이에요. 국가의 생존권 보장의 의무는 헌법에 의한 추상적인 법적 의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리. 법적 권리로 인정하나 뭐다? 추상적 정도로만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추상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법적 권리 인정.